초등 6학년 코딩 교육 엔트리 4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응용 프로그램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변수를 생성했어요. 그죠? 변수란 변하는 수를 담는 공간을 변수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사칙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계산을 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구름 도장을 한번 간단한 프로그램 구름 도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신호와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로봇 청소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구름 도장. 어떤 구름 도장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작품을 미리 보면서 한번 같이 알고리즘을 생각해 봅시다. 자, 해가 있고 구름이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니면서 클릭하는 장소에 도장이 찍히는 프로그램이네요. 구름이 찍힐 때마다 여기에 있는 구름 변수의 값이 증가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구름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모든 붓을 일단 지우고 구름 변수 값을 0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구름이 계속 따라다닐 수 있도록 하죠. 그럼 구름이 언제 찍힐까요? 구름은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찍듯이. 그래서 도장 찍기 블럭을 사용해서 구름 변수에는 하나씩 찍는 수만큼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구름 변수에 1만큼 더하기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우리가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리로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엔트리봇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필요한 오브젝트를 가져올게요. 첫 번째 구름 오브젝트가 있었죠. 구름 오브젝트를 가져옵니다. 선생님은 구름 3을 썼어요. 그리고 배경은 날씨. 이렇게 검색을 해서 가져오면 훨씬 편리하죠. 그래서 배경과 구름 오브젝트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놓고 우리가 첫 번째 프로그램 코딩 하기 전에 만들었던 게 뭐였어요? 속성 탭에 들어가서 변수 그리고 변수 추가하기에 구름이라고 적어줬었죠. 그래서 구름의 개수를 나타내는 구름 변수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적어준 후에 확인을 눌러줄게요. 자, 확인을 누르고 화면상에 구름 변수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죠? 그러면 구름 오브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첫 번째 모든 붓을 지우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구름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0으로 정하기. 처음에는 변수 값이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를 계속 따라다니려면 흐름에 계속 반복하기에 그 다음에 움직임에 있는 위치로 이동하기.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는 블럭을 가져와야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블럭을 사용해서 우리가 초기화 작업 2개와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닐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마다 우리가 도장이 찍혔죠. 그래서 오브젝트 클릭했을 때 도장을 찍는데 도장을 찍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변수의 값을 하나 더 증가시켜 줬죠. 기본적으로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1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코딩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오브젝트를 클릭하면서 도장을 찍겠습니다. 예쁘게 옆에 구름이 생기고 있죠. 구름 변수 값도 우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호와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란. 우리 친구들 신호라는 단어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맞아요. 우리가 신호등에서 신호라는 단어를 들어봤죠. 그죠? 이 신호라고 하는 것은 신호등에서도 그렇지만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지휘자가 뭐 바이올린 파트 혹은 뭐 첼로 파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를 주면 그 신호를 받은 파트에서 악기 연주를 시작하잖아요. 즉 엔트리에서의 신호는 뭐냐면 신호를 보내고 또 신호를 받았을 때 이렇게 코딩 블럭을 수행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즉 그래서 신호는 지휘자가 악기 연주자들에게 보내는 신호와 같이 이해를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뒷장을 보면 우리가 속성에 변수 생성할 때 한번 봤었는데 변수 옆에 이제 신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신호 추가하기를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신호도 이름이 또 있어요. 내가 어떤 신호로 하겠다 라고 이름을 주고 확인을 누르면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이 신호는 뒤에서 로봇 청소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문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요. 조건문이란 어떤 조건이 참인지 혹은 거짓인지에 따라서 명령을 수행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조건문이 있는데 만일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닿았으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블럭을 수행을 하고 그게 아니라 닿지 않았으면 이 부분은 패스하고 이 밑에 블럭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로봇 청소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청소기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죠. 소리가 삐용 하면서 쓰레기를 처리하면 쓰레기 개수 변수가 지금 증가했죠. 두 번째 쓰레기한테 가서 청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개수가 2로 증가했어요. 이거는 변수죠, 변수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마지막 쓰레기는 청소할 수 있을지? 네, 청소를 했네요. 그럼 쓰레기 개수는 3으로 되었습니다. 자, 요 프로그램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처음에 우리가 신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쓰레기 처리 신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속성에 신호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신호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에 신호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여기서는 쓰레기 처리 신호라고 선생님이 만들어 보았어요. 쓰레기가 처리되었을 때 신호를 주고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신호 만들기를 완료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쓰레기 개수를 알 수 있는 쓰레기 개수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속성 탭에 가서 변수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변수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변수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쓰레기 개수라고 이렇게 적어준 후에 하단에 여기선 보이진 않지만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서 변수 만들기를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호와 변수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청소기와 쓰레기에 대한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로봇 청소기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동 방향으로 10만큼씩 이동을 해요. 네, 쓰레기를 찾으러 가죠. 근데 만약에 청소기가 벽에 닿았으면 yes, 벽에 닿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동 방향을 1도에서 90도 사이에 어떤 각도만큼 회전해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서는 혹시 화면 끝에 닿았으면 튕겨라 라고 하는 블럭을 사용합니다. 근데 만약에 벽에 닿았는가 했는데 닿지 않았어요. no예요. 그러면 회전하기에 블럭을 가지 않고 이렇게 점프해서 화면 끝에 당기기로 가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0.05초를 기다리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로봇 청소기가 계속 청소할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에서 쓰레기 처리 신호를 받았을 때의 처리 작업이 있습니다. 블럭이 있어요. 자, 쓰레기 처리가 되면 전자신호음 2라고 하는 소리를 재생을 하고 변수 쓰레기 개수에 쓰레기가 처리됐다, 하나 처리됐다 라고 1만큼 더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쓰레기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생각해 볼게요. 자, 쓰레기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청소기에 닿았는가 라고 하는 조건문을 만나면 쓰레기 처리 신호를 보내죠. 이거는 아까 로봇 청소기가 받았었죠? 처리 신호를 보내고 모양을 숨깁니다. 그쵸? 쓰레기가 처리가 됐으니까. 근데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이 쓰레기가 청소기에 닿았는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생각해 봤어요. 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엔트리에 가서 한번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리 화면을 켜고 우리가 로봇 청소기 프로그램을 만들 오브젝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리 곳은 삭제하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필요한 오브젝트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첫 번째, 로봇 청소기가 필요하겠죠? 자, 로봇 청소기 선생님은 이 두 번째 것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쓰레기, 그죠? 쓰레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배경은 마룻바닥을 사용을 했어요. 마룻바닥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그리고 적당한 사이즈로 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만들었었죠? 신호에서 신호 추가하기를 눌러서 신호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쓰레기 처리 신호를 만들었었죠. 자, 확인을 눌러서 신호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변수는 어떤 변수였냐면 쓰레기 개수라고 적어주고 스크롤을 내려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쓰레기 개수 이렇게 화면에 잘 나왔죠. 선생님은 쓰레기를 여러 개를 색깔을 바꿔서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은 쓰레기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하기를 해서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색깔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로봇 청소기부터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클릭하고 우리 코딩 블럭을 가져와 볼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죠? 이동 방향으로 아까 몇만큼 움직였죠?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였어요. 그렇는데 만약에 이 로봇 청소기가 어디에 닿았으면 벽에 닿았으면 그쵸? 벽에 닿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판단에 있어요. 자, 요것을 가져와서 역삼각형을 눌러서 여기 스크롤을 내려보면 벽이라고 나옵니다. 이 벽은 오른쪽, 왼쪽, 윗벽, 아랫벽을 모두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면 돼요. 벽에 닿았는가? 라면 어떻게 해요? 이동 방향을 1에서 90 사이에 무작위수로 회전하라고 아까 알고리즘에 그렇게 있었거든요. 일단은 이동 방향을 회전하기를 일단 가져와 볼게요. 이동 방향을 회전하기. 한번 찾아봅시다. 이동 방향 회전하기. 여기 있네요. 이동 방향을 어떻게? 무작위수를 가져와야 되죠. 1부터 90도 사이에 수만큼 회전하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라고 하는 블럭이 있었어요. 그건 어디 있을까요? 네, 이동 방향으로 움직이기 밑에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 블럭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몇 초 기다렸는지 기억나요? 네, 맞아요. 아유, 자, 0.05초 기다리기.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이 전체 블럭을 계속 반복하기 블럭 안에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처리 신호를 받았을 때 그 블럭을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자, 여기 시작에 가보면 쓰레기 처리 신호 받았을 때 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쓰레기 처리 신호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라고 했어요. 그죠? 일단 우리가 소리를 갖고 와야겠네요. 그럼 소리 탭에 들어가서 소리를 추가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추가했던 음은 전자 신호음이었어요. 전자 신호음 중에 두 번째 거. 네, 요거 맞습니다. 요것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블럭에 가서 소리라고 하는 블럭 모음이 있어요. 여기에 갑니다. 그래서 전자신호음 to 재생하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 신호를 받았을 때 전자신호음을 재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변수, 쓰레기 개수 값을 1만큼 더해줬죠. 그죠? 그래서 여기 쓰레기 개수에 1만큼 더하기 2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코딩을 해볼 건데 이 쓰레기는 어떻게 하느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만약에 어떻게 했어? 로봇 청소기에 닿았으면 판단에 가서 요거 닿았는가 블럭을 가져와서 로봇 청소기로 선택해주면 되겠죠. 로봇 청소기에 닿았는가 라고 하면 어떻게 쓰레기 처리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쓰레기를 치웠으니까 모양을 숨겨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돼? 한 번 수행하고 더 이상 돌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기 블럭을 넣어줘서 계속 체크할 수 있도록 쓰레기를 치웠는지 계속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 남은 쓰레기는 여기다가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코드 복사 한 후에 쓰레기 하나 다른 쓰레기를 선택하고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딩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로봇 청소기가 가서 소리가 나고 이쪽 벽에서 머물고 있네요. 자, 절로 가야 할 텐데 네,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레기를 청소하고 쓰레기 개수가 2개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속성에 들어가서 이제 신호를 만들었죠. 신호를 주고받는 블럭을 사용해서 쓰레기 처리 신호를 보냈을 때 어떻게 수행한다 라고 코딩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은 여기 들어가는 조건이 참이면 요 안에 들어가서 블럭을 수행해라. 조건에 맞는 블럭을 수행해라 라고 하는 거 우리 한번 배워봤어요. 자, 여기까지 엔트리 1차 시부터 4차 시까지 배워봤는데 재미있었어요? 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